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일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한국말 모른다던 중앙아시아의 작은 마을.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말은 밥 먹었냐, 김치 더 가져와, 국수 먹으러 가자. 심지어 길거리 어딜 가도 안녕하세요가 밥 먹듯 들린다고 합니다. 여기가 한국인가요, 외국인가요? 대체 이 마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어의 매력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11월은 늘 그렇듯 짙은 안개로 가득했다. 에이킨 박 교수는 강의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의 언어학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한국 이름은 박민기였지만 영국에서 자란 그에게 그 이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랍 깊숙이 묻혀 있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앞자리에 앉은 금발의 여학생 엠마가 손을 들었다. 네, 말씀하세요. 언어의 소멸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의 모국어인 한국어도 사라지고 있는 건가요? 에이킨의 손이 잠시 멈췄다. 분필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국어는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니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젊은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혹시 한국어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강의실이 고요해졌다. 에이키는 엠마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며 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왜 한국어는 사라지는 거죠? 그 질문이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박혔다. 그 자신도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한 기억도 흐릿했다. 생후 6개월에 영국으로 입양된 그에게 한국어는 이미 사라진 언어나 다름없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이키는 황급히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양어머니 마거릿의 유품들이 놓여 있었다. 지난주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정리한 것들이었다. 낡은 일기장과 편지들, 그리고 그가 처음 보는 한국어로 쓰인 메모들이 있었다. 에이키는 떨리는 손으로 마거릿의 일기를 펼쳤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민기가 엄마라고 말했다. 한국어로 아마 꿈에서 들었던 말일 것이다. 이 아이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1998년 7월 22일 민기가 한국에 대해 물어봤다. 나는 그저 내가 태어난 아름다운 나라라고만 답했다.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복잡하다. 그의 부모에 대해서, 그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2010년 11월 1일 민기가 대학 교수가 되었다. 언어학 교수라니. 아이러니하다. 그 아이가 잃어버린 언어를 연구하고 있다니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이다. 티베트의 벤 마을에서 보낸 편지들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에이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벤 마을. 그는 급히 편지들을 뒤졌다. 봉투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다. 발신인은 벤 마을 한국어 학교 안젤리카 김이었다. 디어 미시즈 파크, 민기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이곳 아이들이 자주 그를 궁금해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모두 한국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언젠가 민기가 이곳을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려인들의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말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젤리카 김드린 편지를 읽는 에이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그가 피해왔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누구인가? 내 뿌리는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언어는 정말 사라진 것인가? 그날 밤 에이키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그는 결심했다. 벤 마을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인천공항에서 알마티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에이키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25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 그는 서울의 한 모임에서 교포라는 말을 들었다. 그 단어가 주는 미묘한 거리감에 상처받아 일찍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있었다. 그 후로 그는 한국을 다시 찾지 않았다. 알마티에서 기차로 8시간을 달려 도착한 벤 마을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소비에트 시대의 아파트들과 새로 지어진 한국식 건물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거리 곳곳에서 한국어 간판을 볼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워 보였다. 실례합니다. 한국어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에이킨이 한국어로 물었지만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말 몰라요. 분명히 한국어로 대답했는데 한국어를 모른다고 했다. 에이킨은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안젤리카 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 안젤리카 하지만 한국말 몰라요. 똑같은 대답이었다. 에이킨은 길을 걸으며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한국말 몰라요라는 답만 돌아왔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분명히 한국어였다.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듯한 이곳에서 에이킨은 냉면을 주문했다. 어디서 왔어요? 할머니가 한국어로 물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어 학교를 찾고 있어요. 한국말 몰라요. 할머니는 여전히 한국어로 대답했다. 할머니, 지금 한국어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고려말 해요. 한국말 몰라요. 에이키는 혼란스러워했다. 고려말과 한국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안젤리카 김 선생님을 아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 안젤리카 그분은 한국어 학교에 있어요. 하지만 학교는 문 닫았어요. 아이들이 안 와요. 왜요? 젊은 사람들은 러시아어, 영어만 배우고 싶어 해요. 한국어는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에이킨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엠마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왜 한국어는 사라지는 거죠? 식당을 나서며 에이킨은 한국어 학교 건물을 찾았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건물벽에 붙은 종이에는 문화협회 임시 폐쇄라고 쓰여 있었다. 그 순간 에이키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자신이 찾으려던 언어가 이미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언어를 부정하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에이키는 눈물을 흘렸다. 양어머니의 편지 속 희망찬 문장들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 말,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일까? 에이킨이 뵌 마을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한국어 학교 건물 앞에서 그는 안젤리카 김을 만났다. 60대의 여성으로 깊은 주름 속에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당신이 민기군이군요. 안젤리카는 에이킨을 알아보며 말했다. 네, 어떻게? 마거릿 아주머니가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많이 닮았어요. 어릴 적에. 학교는 정말 문을 닫은 건가요? 안젤리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3개월째 아이들이 오지 않아요. 부모들이 한국어 배워서 뭐 하냐고 해요. 러시아어나 영어를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럼 한국어는 정말 사라지는 건가요? 이미 사라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고려말도 제대로 못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안젤리카는 한숨을 쉬었다. 민기 씨,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에이키는 학교 건물 안을 둘러보았다. 먼지가 쌓인 책상들, 낡은 한국어 교재들, 벽에 붙은 태극기와 한글 포스터들 모든 것이 버려진 채로 있었다. 왜 사람들은 한국어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한국어로 말하고 있으면서요. 그것도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부끄러워해요. 소비에트 시절부터 한국어는 금지된 언어였고 고려말은 사투리 취급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남아있어요. 에이키는 교실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이건 뭐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증언을 녹음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소비에트 시절까지의 이야기들 하지만 이제 들을 사람도 없어요. 녹음기를 틀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고려 사람이야. 1937년에 연해주에서 이곳으로 왔지. 그때 우리말은 금지되었어. 하지만 우리는 집에서 몰래 고려말을 했지.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에이킨의 가슴이 저렸다. 그들의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기록이었고 정체성의 증거였다. 안젤리카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민기 씨, 당신은 영국에서 성공한 교수잖아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날 저녁 에이키는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다. 양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준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민기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내 뿌리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지 못해서 하지만 늦지 않았다. 벤 마을에 가보렴. 그곳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늦지 않았다고? 에이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문했다. 나는 뭘 하러 여기에 왔을까? 이미 죽은 언어의 무덤을 확인하러 온 것일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행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진 에이킨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뜻밖의 순간이었다. 마을 광장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에이킨은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공이 그의 발 앞으로 굴러왔다. 아저씨, 공 좀 차주세요.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한국어로 말했다. 에이키는 공을 차며 물었다. 너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구나? 네. 아니요, 저는 한국말 몰라요. 또 그 대답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에이킨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 고려말이요. 고려말과 한국말이 뭐가 달라?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는 고려 사람이고 한국 사람과는 다르다고. 한국말은 모르지만 고려말은 안다고. 그 순간 에이키는 깨달았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모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와 한국의 언어를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어. 그런데 나도 고려 사람이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요? 그럼 아저씨도 고려말 할 줄 알아요? 응, 할 줄 알아. 와, 신기해요. 아저씨, 제 이름은 별아예요.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내 이름은 에이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기야. 민기 아저씨, 저희 안젤리카 할머니한테 가볼래요? 할머니가 고려말 가르쳐 주세요. 별아는 에이킨의 손을 잡고 한국어 학교로 향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따라왔다. 할머니, 민기 아저씨가 왔어요. 안젤리카가 나와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할머니, 민기 아저씨도 고려 사람이래요. 영국에서 왔는데 고려말 할 줄 안대요. 정말이요? 다른 아이가 물었다. 고려말로 뭐라고 해봐요. 에이키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기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가워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와, 진짜 고려말이다. 할머니, 오늘 고려말 배우고 싶어요. 안젤리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오고 싶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날부터 한국어 학교에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에이킨의 존재가 촉매 역할을 한 것이다. 외국에서 온 고려 사람이 자신들의 언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고 아이들도 자신들의 언어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민기 씨가 왔으니 이제 진짜 한국어 수업을 할 수 있겠어요. 안젤리카가 말했다.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일단 함께 수업을 해봐요.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해요. 그 순간 에이키는 깨달았다. 언어는 죽지 않았다.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깨우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에이키는 안젤리카와 함께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교재가 부족했고 현지 실정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 없었다.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에이킨이 제안했다. 한국 정부에 연락해봤지만 이곳까지 오는 건 어려워요. 예산도 문제고. 그때 별아가 뛰어왔다. 민기 아저씨, 큰일이에요. 왜 그래? 컴퓨터로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봤대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요. 별아가 가리킨 것은 마을 인터넷 카페였다. 에이킨이 올린 벤 마을 한국어 학교 이야기가 한국 SNS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정말이요? 안젤리카와 에이킨이 함께 컴퓨터를 확인했다. 수많은 댓글과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고려인 동포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교재를 보내드릴게요. 저는 한국어 교사입니다. 화상 수업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태권도 사범입니다.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일주일 후 한국에서 보낸 첫 번째 상자가 도착했다. 최신 한국어 교재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들, 그리고 태블릿과 화상 수업용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와, 이게 뭐예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태블릿을 만져보았다. 이걸로 한국의 선생님들과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안젤리카가 설명했다. 첫 번째 화상 수업 날 아이들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서울에서 접속한 김지영 선생님이 화면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고려인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대답했다. 여러분의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아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별아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희는 고려 사람인데 한국어를 배워도 되나요? 김지영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고려인도 한국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언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화상 수업은 일주일에 3번씩 진행되었다.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역사, 그리고 태권도까지 배울 수 있었다. 이야, 차기. 태권도 화상 수업 시간, 아이들이 열심히 발차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여러분, 태권도는 몸을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서울의 태권도 사범님이 말씀하셨다. 사범님, 저희도 한국 사람처럼 태권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여러분 안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한 달 후 아이들의 변화는 놀라웠다. 한국어 실력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 민기 아저씨, 저 한국 이름 짓고 싶어요. 별아가 말했다. 한국 이름? 네, 제 고려 이름은 별아지만 한국 이름도 갖고 싶어요. 그럼 뭐가 좋을까? 별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별이거든요. 에이키는 별아의 눈에서 반짝이는 희망을 보았다. 별이 좋은 이름이다. 별이에요. 제 한국 이름은 별이에요. 그 순간 에이키는 언어가 단순히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었다. 한국어 학교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마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마을 이장인 알렉산드르가 안젤리카에게 따졌다. 아이들이 러시아어나 영어를 배워야 성공할 수 있어. 한국어는 여기서 쓸모없어. 하지만 이것도 우리 아이들의 뿌리예요. 뿌리? 그런 거 먹고 살 수 있나? 현실을 봐요. 에이키는 이런 반대에 부딪히며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이들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별아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한국어 발표회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마을 어른들, 안녕하세요. 별아가 한국어로 인사했다. 저희는 한국어 학교 학생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운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아이들의 또렷한 한국어 발음에 놀란 것이었다. 저는 별아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별이에요. 제가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말씀드릴게요. 별아는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기 아저씨를 만나고 한국 선생님들과 화상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언어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언어예요.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들, 그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가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들을 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별아는 잠시 멈추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고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국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회관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한 할머니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곧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잘했다, 별아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당당하다니. 알렉산드르 이장도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할머니 한 분이 에이킨에게 다가왔다. 젊은이,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낸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와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숨어서 살았어요. 우리말을 부끄러워하고 우리 정체성을 감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 언어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용기를 냈어요. 그날 밤 에이키는 안젤리카와 함께 학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별아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고려 사람이에요. 안젤리카가 말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소비에트 시절에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고 독립 후에는 러시아인도 한국인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되었죠. 이제는 다르잖아요. 네, 민기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영국에서 성공한 교수인데도 우리를 찾아와 주었어요. 우리 언어를 소중히 여겨주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었어요. 저도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요. 맞아요. 언어는 우리의 기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순간 에이킨은 자신도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국에서 에이킨 박으로 살아온 그가 이제는 당당하게 박민기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젤리카 선생님, 저도 이제 진짜 이름으로 불려도 될까요? 진짜 이름이요? 박민기요. 그것이 제 진짜 이름이에요. 안젤리카가 따뜻하게 웃었다. 민기 씨, 아니 민기야 환영해. 너의 진짜 모습으로. 한국어 학교가 정상화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이제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크리스티나 김입니다. 화상으로만 만났던 한국어 교사가 직접 뵌 마을을 방문한 것이었다. 선생님, 정말 오셨어요. 아이들이 환호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고요. 크리스티나는 며칠간 마을에 머물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민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민기 씨,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문화의 부활이에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가르치는 외국인 학생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크리스티나는 수업을 지켜본 소감을 이야기했다. 여기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외국어가 아니에요.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언어예요. 잠들어 있던 유전자가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언어는 삶 그 자체예요. 언어 속에는 그 민족의 사고방식, 세계관, 감정이 모두 들어있어요. 크리스티나는 벼라가 한국어로 할머니와 대화하는 모습을 가리켰다. 저 아이가 할머니와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기억과 경험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할 거고요. 민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언어가 사라지면 그 민족의 기억도 사라지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언어가 살아나면 기억도 되살아나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날 저녁 크리스티나의 제안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나눔 시간이 열렸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크리스티나가 말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살아왔는지. 81세 할머니 김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1937년에 연해주에서 이곳으로 왔어요. 기차에 실려서 그때 나는 겨우 5살이었지요. 할머니의 한국어는 또렷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오직 우리말만 가져왔지요. 이것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려움은 없었나요? 많았죠. 한국말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몰래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쳤고요. 할아버지 박철수가 이야기를 이어받았다. 나는 소비에트 군대에 갔어요. 그때도 한국 사람이라고 차별받았지요. 하지만 전쟁에서는 우리도 싸웠어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한국어를 잊지 않으셨군요. 잊을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니까.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직접 확인하고 있었다. 벼라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크리스티나가 물었다. 저는 벼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말을 지켜주셨다는 게. 그리고 저도 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이 이야기들을, 이 언어를. 크리스티나가 민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바로 언어의 힘이에요. 언어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그 순간 민기는 왜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인지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뿌리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언어를 통해 생명을 되살리러 온 것이었다. 크리스티나 선생님, 맞아요. 언어는 삶이에요. 민기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날 밤 민기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알게 되었다. 크리스티나의 방문 이후 민기는 더 큰 비전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 안젤리카 선생님, 제안이 있어요. 민기가 말했다. 고려인 한국어 연구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연구소요?
네,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려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개인들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는 거예요. 안젤리카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옥스퍼드에서 연구 기금을 신청해 볼게요. 2달 후 벤 마을 고려인 한국어 연구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한국 정부의 지원과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기금, 그리고 한국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고려인 구술사 아카이브였다. 마을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는 것이었다. 할머니,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기가 김순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1937년 연해주에서 이곳으로 오던 그날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겠어요. 기차가 달리는데 엄마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순이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걸. 이런 인터뷰가 6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총 1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고 300시간 분량의 증언이 수집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국어 장문을 썼다. 벼라가 쓴 장문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나의 할머니는 영웅이다. 할머니는 5살에 고향을 떠났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에는 한국어가 있었다. 그 한국어는 할머니의 엄마가 준 선물이었다. 소비에트 시절 한국어는 금지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서 몰래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우리 아빠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이제 나도 알았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할머니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랑이 담긴 언어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해줄 것이다. 한국어로 민기는 벼라의 장문을 읽으며 감동했다. 이 아이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았다. 연구소 설립 1주년을 맞아 큰 발표회가 열렸다. 한국에서 기자들과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왔고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기가 발표를 시작했다. 1년 전 저는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민기는 할머니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이곳의 어르신들은 80년 동안 한국어를 지켜왔습니다. 금지되어도 차별받아도 쓸모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벼라와 다른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늘 이 아이들을 통해 그 언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민기는 마지막으로 양어머니 마거릿의 편지를 꺼냈다. 제 어머니가 남겨준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 아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언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할 때까지는. 민기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 그 말은 아직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도, 손자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깨워내고,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발표회 후, 벼라가 민기에게 다가왔다. 민기 아저씨,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아저씨가 와서 우리에게 용기를 줘서요. 이제 저는 제가 고려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벼라야, 용기는 원래 너희 안에 있었어. 나는 그냥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준 것뿐이야. 그럼 아저씨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세요? 민기는 잠시 생각했다. 옥스퍼드의 연구실, 편안한 영국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야. 벼라야,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정말이요? 응, 이곳이 내 진짜 집이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벼라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그럼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 민기는 안젤리카와 함께 연구소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 계획을 세웠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안젤리카가 말했다. 다른 고려인 마을들과도 연결해야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한국어를 잊지 않도록 해야죠. 민기가 덧붙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기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5년 전 교포라는 말에 상처받아 한국을 떠났던 자신을,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방황했던 자신을,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박민기로 살아가는 자신을. 언어는 정말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사랑 속에 살아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깨우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민기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차를 마셨다. 내일도 아이들이 학교로 올 것이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말 아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2년 후 벤 마을 고려인 한국어 연구소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고려인 문화센터로 성장했다. 별아는 이제 13살이 되어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다른 고려인 마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린 교사가 되었다. 민기는 옥스퍼드와 벤 마을을 오가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의 연구서 사라지지 않는 언어. 고려인의 언어 보존과 정체성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벤 마을 사람들이 한국말 몰라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고려 사람이고 한국어를 할 줄 압니다라고 말한다. 언어는 정말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